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인출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국세청이 다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10년 동안의 계좌를 다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1년 동안의 이상 인출이 되거나 2년 안에 이상 인출이 되면 그거는 상속인이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전무님과 교수님께서 작년 말에 상속, 증여 부동산 세대 교체가 온다 책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우리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 부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에서 아래세대로 그죠? 부가 내려오는데 이게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다 그런데요. 부의 한 반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세대로 내려오는데 이게 처음 겪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밑에 세대가 돈이 많았고 위에 세대가 돈이 적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윗세대가 돈이 많은데 밑에 세대들이 돈이 없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전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의 이동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거. 이게 이제 부의 이동인데요. 그 시기는 사실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네,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의 배분 문제도 또 사실은 관심이 많았죠. 예, 근데 이거는 또 양극화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상속 증여라고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 증여 부분의 세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꼭 세금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는 아닌 것 같고요. 법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상속 플랜이나 그 증여 플랜을 세울 때는 좀 플랜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갑자기 닥쳐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는 세금을 그냥 다 내셔야 되는데 한국이 상속세나 증여세로 본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플랜을 세우고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법무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세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분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좀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상속 증여 책은 대부분 세금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책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부동산 부분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상속 증여를 논의할 금융자산은 사실은 보험을 제외하고 나오면 사실은 이걸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유동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돌아가신다 그러면 해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죗값도 못 받고 세금도 엄청나게 내시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부동산 은퇴 플랜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미리 세우시는 게 좋고요. 증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부동산 같은 경우 자녀분들한테 미리 좀 증여를 해주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증여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좀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억 되는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20억, 30억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는 증여세보다는 나중에 내는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면 은퇴 플랜을 설정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법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60이 넘으시면 유언장을 빨리 쓰시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도 써보고 그런 플랜들도 세워보시는 것이 좀 객관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바라볼 수도 있고 자녀분한테 물려주는 거를 플랜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집이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소유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대략 한 1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느냐, 아니면 배우자만 있느냐, 아니면 자녀만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상속세가 달라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14억 정도 하면 상속세는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억 기본적으로요. 5억 해주고 자녀 공제, 일괄 공제 5억 해주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게 한 4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자만 있으면 우리가 일단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10억에서부터 35억까지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7억부터 최대 32억까지가 또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4억 아파트를 자녀만 있다고 하면 공제가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가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 차이가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게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상속세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협의하다가 중간에 11월 달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지금 5억이거든요. 이거를 10억으로 하자. 근데 아마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억을 8억으로 하자. 지금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8억까지 정도는 아마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서울이나 서울 근교 아파트는 집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가 닥치면 방법이 없고 미리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증명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10년 주기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세법에서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요 주기가 1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13살이 된 시점에 또 2천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이 되는 시점에 또 5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왜 좀 여유가 있으시면 태어났을 때 일단 미성년자가 2천만 원 공제 가능하니까 2천만 원을 제하고 1억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주더라도 세금은 1천만 원까지만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1억 2천만 원 줘서 세금 1천만 원을 내고 10살이 되면 또 1억 2천만 원을 줘서 또 세금 1천만 원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이 성인이 되면 1억 5천을 줘서 또 세금 1천만 원을 내면 그 방법이 사실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10년이 정려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려를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거는 상속가액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손자나 손녀 아니면 사위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려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가 큰가요? 그럼요,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인출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국세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10년 동안의 계좌를 다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1년 동안에 2억 이상 인출이 되거나 2년 안에 5억 이상 인출이 되면 그거는 상속인이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상속인이 소명이 안 되면 다 상속가액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정년을 하시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노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노이즈라는 게 노인분이 노인분한테 이제 그 재산을 이전한다라고 해서 이제 쓰는 말인데요. 최근에 이제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시는 분 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상속을 하면 상속을 받는 분의 나이가 70대 또는 빨라도 60대 후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걸 뭐 몇 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 경제 순환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사전 증여를 좀 하시는 것이 좋고 저희도 이제 그 거래를 하다 보면 집을 살 때 자제분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신고를 안 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제대로 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히 신고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 소득이 되거든요. 자산이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신고하시고 증여세를 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노노 이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미리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일본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치매몬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본인 그 계좌나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처분이나 이 활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뺄 수도 없고 부동산을 팔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로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슷하게 이게 그냥 돈이 갇혀버리는데요. 이 규모를 추정을 해보면 일본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대략 이제 그 GDP의 한 20% 정도, 500조 정도가 됩니다. 그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문제가 이제 2044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치매 환자가 한 200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 GDP 규모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30%, 40% 이렇게 늘겠죠. 추정을 해보면. 그 돈이 이제 일시적으로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이거 찾지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죠. 국가 경제적으로. GDP의 한 20%, 30% 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또 우리가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만약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내가 성년 후견인으로 받아놓으면 제가 그걸 관리하면서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안 하고 내가 막 처분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증여상속에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성년 후견 제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해서 가족 신탁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런 걸 해서 좀 활용하시면 그게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도 좋고 가족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치매머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